네, 이번 시간에는 두 전문가의 투자 유망 섹터와 그 안에 최선호주 두 가지씩 만나볼 예정이고요. 방송 말미에는 시장을 뜨겁게 달굴 관심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먼저 김영구 전문가가 준비한 투자 유망 섹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화장품 업종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그동안 대형주 강세에 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내수주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증시 화랑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구매력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난해 하반기 이후부터 이 화장품 업종이 굉장히 많이 꺾였잖아요. 네.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네. 주가는 정확히 바닥을 쳤는데 네. 문제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표현을 해주면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광풍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와서 뭐 쉽게 얘기해서 객실을 잡을 수 없다거나 카지노가 넘쳐난다거나 유통 뭐 백화점 뭐 세일이 뭐 네네. 엄청나게 잘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장품 미용주들에게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전통 강자인 아모레 퍼시픽을 먼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모레 퍼시픽을 볼 때 아유 이 똥주 막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25년에도 10만 원 선에서 움직이지를 않았었어요. 올라봐야 20%,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또 조정 이런 식이었는데 2026년도부터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변모를 보여줬는데요. 실적 오전 재료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15만 원 돌파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대세 상승 패턴으로 봐야 되고 20만 원도 돌파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APR이라든가 뭐 케어젠 같은 신흥 강자들이 급등 현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는 5만 원의 원래 바닥에 있었는데요. 이 종목이 6개월 정도 바닥을 다지다가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30만 원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러나 그 반대도 또 있어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에 17년 동안 최고의 황제주 자리를 다졌던 최고 종목입니다. 근데 중국 소비자들이 변심을 했고 보따리상도 실종이 됐고 국내 시장에서 브랜드가 노후화되면서 삼중고를 견디지 못했거든요. 4분기에는 700억 원의 적자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 화장품이었다가 결국 MZ세대들이 외면하면서 황제주가 몰락을 했다. 그 주가도 보면 170만 원에서 네. 27만 원까지 폭락하는 그런 사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다변화, 상품 시장의 다변화를 갖다가 꾀하지 못하는 화장품들은 답이 없는 거고 노답인 거고 네. 그 상황에서 형국의 주가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 뭔가를 하고 있고 실적이 뒷받침될 만한 움직임을 보여준 신생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잘 나가는 화장품들은 계속 잘 나간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 지표인데요. 이번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안에 품목을 살펴보니까 자동차와 화장품이 거의 수출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요 수출 시장이었던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서도 유럽연합, 중동 이런 또 수출 국가를 무려 204개국이나 이렇게 넓히면서 수출액을 좀 크게 끌어올렸죠, 전문가님. 네, 맞아요. K뷰티의 화장품 수출액이 1월에서 11월 기준으로 볼 때 네.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갖다가 넘었거든요. 그럼 네. 약 15조 원이 넘는 건데 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83억 달러, 100억 달러에 83억 달러 네. 이 정도의 그 강세를 보였으니까 엄청난 그 중소기업들이 많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북미, 일본, 중국 주요 시장에서도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우리 K-팝처럼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수출 호조세가 미국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서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남미 또 동남아까지 다양한 그 신시장을 개척하는 판로가 펼쳐졌던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화장품 시장 자체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초개인화, 지속 가능성,
기능성 제품의 전문화 이 세 가지가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제 맞춤형 초개인화의 그 맞춤형 화장품 시장 이쪽이 개화가 됐다.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글로벌 다변화와 트렌드 선점에 달려 있다고 앞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가는 K뷰티의 기업 중에서 이런 쪽을 감당해줄 쉽게 얘기해서 다변화, 트렌드 선점 이 두 가지를 해주는 기업들이 여러분들의 핵심 종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통상 섹터마다 대형주가 이 섹터의 흐름을 좌우하기 마련입니다. 반도체만 놓고 봐도 그렇고요. 뭐 형님 가면 아우가 간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장품 업종에서는 이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전통 대형주가 랠리를 주도하지 못하고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은 똥주라고 불릴 만큼 현재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상장한 지 2년도 채 안 된 APR이 시총 1위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을 제치고 APR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 봐야 될까요? 이런 거죠.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트렌드를 못 따라가면 네. 아까도 엄마 화장품인데 MZ 세대들이 엄마 화장품 안 쓴단 안 말이에요. 쓰죠. 그러면 예전에 LG생건이나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좋은 건 다 알아요. 근데 비싸잖아요. 맞아요. 안 쓰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맞아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결국은 숫자로 찍히거든요. 실적이라는 게 숫자로 찍히잖아요. 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이번에 조금 나아졌지만 LG생건은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결국 실적이 찍히지 않으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럼 APR이나 달바글로벌 이런 신생 기업들의 그 실적을 보면 그냥 2배씩, 3배씩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지속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인기 있는 상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이 기업들에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이런 중소형주들의 대세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시각을 둬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K뷰티의 명성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요. 주식시장 내에서 이 화장품 업종 안에서는 종목별 희비가 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주 장세다라고 화장품 섹터는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욱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 보이는데 중소형주 단 안에서도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특정 성장 요인을 가진 기업들, 쉽게 얘기해서 성장할 수 있는 폭풍 성장하는 기업들만 골라내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KBT 시장의 점유율이 낮더라도 미국보다 유럽 시장이 낮더라도 유럽 쪽에서 막 진취적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인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고 APR이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면 곧 IPO 상장이 앞두고 있는 조선미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유럽 쪽에서 완전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IPO에서 조선미녀가 상장이 되면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차후에 APR처럼 그렇게 네. 또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콜마나 코스메트 같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른데요. 네. 요건 OEM 관련주들이잖아요. 사실 이 기업들이 이 두 기업이 없으면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신생 기업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되는 거고요. 미국 대형의 오프라인 그 매장 확장을 하는 기업이라든가 유럽 시장에서 소비자층을 확장하는 브랜드라든가 유통 플랫폼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결국은 대세로 가는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소형 기업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 주신 굿아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현재 상장 일정을 조율 단계에 있고요.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를 무려 10조 원 안팎으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함께하고 계시는 김진 전문가께서는 좀 화장품 섹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 언급된 아까 그 APR 같은 경우에 지난 4일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작년에도 그 매출이 110% 그리고 영업이익이 200% 성장이라는 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화장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세를 받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질문하신 것처럼 옥석 가리기가 당연히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그 주요 화장품주들 차트를 쭉 돌려보니까요. 일부 중대형주 중심으로 차트 패턴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수급도 추가로 체크를 또 해보았더니 1월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부 종목에 그 집중되고 있는 모습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실적과 차트 패턴 그리고 수급까지 그 뒷받침해주는 종목으로 APR과 함께 달바 글로벌까지 이 두 종목을 관심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구 전문가의 저평가 매력이 있는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세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이 섹터 안에 최선호주 뽑아주신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달바 글로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지난해 5월이죠. 코스피에 입성한 이후에 프리미엄 화장품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대다수 K뷰티 브랜드들은 가성비를 좀 내세우고 있는데 달바 글로벌은 아무래도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웠는데요. 전문가님, 달바 글로벌의 뭐 미스트, 선크림 저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시장에서도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달바는 감성과 효능을 모두 함께하고 있는, 만족시키는 그런 제품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먹히는 전략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스프레이, 세럼, 올세라, 더블샷 이런 것들로 유명한데 에센스, 세럼, 픽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해결하는 포인원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니까 네 가지 바르려고 그러는데 한 번 바르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명 승무원 미스트라고 그래요. 승무원들이 많이 쓴다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서 5천만 병 이상 팔리면서 달바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은 24년에 3천억 정도였었는데 25년에는 5천억으로 쾌속 점프를 했다고 보여져요. 네. 해외 매출 비중이 그중에서도 120%가량 폭풍 성장한 것이 중요하겠고요. 올해 브랜드의 핵심 전략이 프리미엄화입니다. 그러니까 싼 것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싸면서도 쉽게 얘기해서 좀 고급스러운, 고급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싸구려의 인디 브랜드들과 좀 차별화를 시키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해외 쪽으로 본다면 일본, 러시아, 북미, 유럽, 아시아, 중국까지 진출해 있는데 요번에 그 APR이 성공을 거둔 게 그 디바이스거든요. 예. 근데 그런 달바도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두 번째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 또한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디바이스까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달바 글로벌이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서는 특히 이 일본에서 달바 글로벌의 다수 제품들이 판매 순위 30위권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일본 MZ세대들이 꼽은 K뷰티 1등 가성비 제품에 달바 제품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은 좀 되게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달바는 북미 시장에서의 고성장이라든가 일본 회복세에 따라서 긍정 시그널 당연히 줘야 되고요. 네. 4분기에도 매출이 1,455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48억 이렇게 해서 각각 56%, 뭐 91% 이렇게 급성장을 했거든요. 이 일본에서도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증가를 했고요. 293억 원의 매출을 확보를 했죠. 신규 모델 계약 완료라든가 4분기 프로모션 집행으로 인해서 Q10 메가와리에서 30위 안에 드는 그런 제품들이 다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134%, 그다음에 북미의 166%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잘 팔리는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존이나 뭐 얼타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적으로 나가고 있는 1인디 브랜드의 그 최고치인 이 달바 글로벌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만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달바 글로벌 실적 측면에서는 뭐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차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상장 직후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에 지난해 좀 하반기부터 거의 고점 대비 반 이상이나 빠졌어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그래도 좀 반등하는 흐름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이래서 좋아요. 예를 들면 APR 같은 경우는 5만 네. 원에서부터 지금 몇십만 원까지 올라와서 안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달바는 한 번 올라갔다가 미끄러졌어요. 살 기회를 싸졌다는 줬다. 거죠. 예, 기회가 온 거죠. 공모가가 66,300원이었는데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24만 7천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다가 그냥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진 시점에서 다시 이제 슬금슬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주봉상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16만 500원이에요. 근데 그 16만 500원을 돌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종가상 고점인 16만 2,300원까지도 완전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가자. 이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항선 돌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지선이 16만 원과 15만 원 선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줍줍해 주시면
그 위쪽으로 가면서 예전의 고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네, 달바 글로벌 가자라고 외쳐주셨는데 그럼 자세한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시초가부터 16만 5천 원 사이에 1차, 눌린다면 15만 5천 원 선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목표치는 1차 목표치 18만 원, 2차 19만 원, 3차 20만 원과 돌파까지도 예상을 해봅니다. 손절가는 14만 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달바 글로벌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화장품 섹터 내 두 번째 토픽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 기업 톱 500에 이 기업이 들어갔는데요. 정말 특히 한국 기업 그리고 화장품 기업에 있어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화장품 업종 내에서 10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한국의 뷰티 산업의 위상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실질적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네. 게 문제죠. 아무리 뭐 이런 그 스타 기업이라도 네. 주가가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잘 안 그렇죠. 가면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가긴 가는데 조금씩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지수가 이만큼 뛰어가는데 얘는 조금 가니까는 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부터가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니까 오.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코스맥스는 ODM, 즉 주문자, 제조자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특화된 화장품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인디 브랜드든 뭐든 그 화장품 기업들이 이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은 사실 화장품을 내놓을 수 없다 하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산 능력을 확대 중이고요. 동남아 시장의 ODM을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 종목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이걸로 봅니다. 인도요. 인도. 예. 네. 인도 인구가 한 15억 되죠. 예. 그래서 인도 뷰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래서 다른 뭐 태국의 방풀림, 뭐 중국의 상하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인도 뷰티 시장에 뛰어들어서 여기를 개척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 이 기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점프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인도 시장 참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반면에 코스맥스가 25년 4분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그런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법인의 뭐 마진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지역의 좀 성장 둔화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의 화장품 시장을 대변하는 기업이니까 그렇고요. 사실은 코스맥스 말고도 한국콜마 두 종목이 이제 ODM 기업으로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사실 국내 법인 같은 경우는 선케어라든가 전략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15% 성장이 올해 예상이 되고요. 네. 해외 법인은 중국 15%, 미국 20%, 태국 20%, 인도네시아 10%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년까지는 약간 정체돼 있었는데 26년부터는 확실한 확고한 기반 아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달바 글로벌을 얘기를 했지만 달바 글로벌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 즉 중후장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네. 천천히 움직이다가 어느 날 일정 시점 되면 빵빵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다. 그래서 코스맥스의 그 국내외 고객사가 4,500여 곳 정도가 되고요. 매출액은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는 대형 브랜드 50여 곳 이렇게 달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26년도에는 아무래도 1등 뷰티 기업으로서 자리매김을 충분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등 뷰티 기업 기대를 해보면서 연초에 좀 이 종목이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천천히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가격 전략 어떻게 그럼 잡아가는 게 자, 좋을까요? 지금 천천히 올라가니까 좀 네. 약이 오르죠.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야금이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빵빵빵 올라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적정 매수가는 시초가부터 19만 원 사이, 눌림시는 18만 원 사이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차는 1차 22만 원, 2차 23만 원, 3차는 25만 원 돌파까지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손절가 17만 원 잡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구 전문가의 코스맥스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